부산으로 효도 여행 데려가준 딸 부부가 저 몰래 한 말이 충격입니다. 주말 아침 딸 부부가 차를 끌고 찾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싱싱한 회 먹으러 가자고 잡아놓은 약속이라 전날 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라 새벽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얼른 짐 챙기세요. 곧 출발이에요.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던 녀석들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챙겨지니 꽁꽁 얼어있던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 자식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앞을 지나게 되자 딸이 물었습니다. 저게 다 엄마 건물 맞죠? 그래, 아빠랑 30년 동안 이불 장사하면서 죽어라 고성하며 모아 산 거지. 와, 역세권이네. 진짜 대박이다. 제 과거의 노력이 담긴 건물이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다리도 펴고 화장실도 다녀올 겸 차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며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샀습니다. 딸 손에 쥐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차로 돌아오는데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엄마 건물 위치 너무 좋지? 역세권이잖아. 지금 팔면 최소 30억은 되겠던데. 대출 갚고 우리 준호 유학 보내고도 남겠다. 근데 장모님이 순순히 파실까? 엄마가 부동산을 뭘 알겠어. 혼자 사시니까 건물 관리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우리한테 넘기는 게 엄마한테도 편한 거지 사실. 아빠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옆에서 결정해드려야지. 어차피 엄마 혼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하잖아. 오늘 회 실컷 먹여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린 다음에 슬쩍 꺼내보자. 그래도 장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에이 설마. 요즘 많이 외로우시잖아. 우리가 자주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지실 거야. 그럼 앞으로 좀 더 자주 들러야겠네. 우리 엄마니까 내가 구워 삶는 건 자신 있어. 역시 내 와이프야.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캔 음료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차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 음료를 딸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왜요? 구워 삶으려면 뜨끈해야 잘 삶아지지 않겠니? 순간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 부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회가 넘어가겠니? 다음 이야기로 가려면 2번 터치하세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생각만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없이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계속 딸과 사위에게서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아직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